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시 집중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국어 교사 상담사가 꿈인 학생입니다. 네, 국어 그러면 국문학과를 원하나 봐요. 네. 네, 그렇군요. 국어 공부 좋아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태영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태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시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어떤 점 네.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제 학생부나 내신 성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오늘 전략을 좀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6, 수학은 4.86, 영어는 4.22, 사회는 4.2등급으로 평균 4.17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학년별 성적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는 4.5에서 2등급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수학은 5.5에서 4등급으로, 영어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7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B 1등급, 수학 A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지리 3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평균 1.63등급입니다.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3에서 1등급으로 상승, 수학은 계속 1등급 유지, 영어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 한국지리는 5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 리더십 멘토링에 참여한 게 있고요. 2학년 때는 융합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고, 봉사활동은 1, 2학년에 걸쳐서 쉬운 4시간을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도 살펴보면요. 1학년 1학기에 봉사상을 받은 거 있고요. 지리 부분 교내 경시대에서 장원을 차지했고요. 3학년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 장애인 복지협회상 등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 1지망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2지망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3지망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자료 중에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우선 윤태영 선생님,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4.17등급입니다. 교과별로 국어를 제외하고는 4등급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과는 달리 교과별 성적 추이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어의 경우에는 4.5에서 2등급, 사회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영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예, 수학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학생의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으로는 희망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겠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교과 성적과는 달리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단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등락폭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네 번의 모의고사에서 평균적으로는 347점을 받았는데요. 괜찮은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았을 때는 320대에서부터 높았을 때는 360대, 370 가까이 받았는데요. 특히 3월에는 367, 7월에는 369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인 7월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한다면 정시에서도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 및 합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를 분석해 보는데요. 비교과는 생각보다 이렇게 두드러지는 면이 많이 없더라고요. 1학년 때 지리 부분 교내 경시대에서 수상을 한 부분이라든지 2학년 때 융합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이렇게 인상 깊은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진로 희망에서 1, 2학년 때 모두 은행원을 희망했었는데 3학년 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될지 또는
봉사활동 부분에 있어서 뭐 특이사항 부분 또는 독서활동 사항이 1학년, 2학년에 걸쳐서 학생부 상에서 완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일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조금 부족한 비교과로 보입니다. 네, 비교과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강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시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수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지금 중앙대와 건국대, 이화여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시 지원 방향을 잘 잡았는지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합격 가능성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지망은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는 상향이고요. 이지망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은 도전입니다. 삼지망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일반 전형은 상향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모두 상향 아니면 도전으로 지금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 학교들 중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에 더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여러 대학이 좀 세 대학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가능성을 두고 저도 도전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요. 건국대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예, 건국대 KU 논술 우수자 전형 국어국문학과는 8명을 모집을 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에 논술 60으로 전형이 치러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국어비, 수학 A, 영어, 탐구는 2과목 평균이고요. 이 중 2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여야 합니다.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이 학생이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꾸준하게 논술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논술에 대한 정확한 실력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4차례 모의고사 성적을 봤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도요. 정시에서 지금 현재는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시에서 합격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본다라는 의미에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건국대 우수자 전형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된다라면 지원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도전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신 건국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전형 방법 그리고 합격 가능성으로 유의사항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은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 위한 수시 전략부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교과 및 비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논술 전형으로 상향으로 성균관대랑 경희대 지원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건 상향이고요. 적정 지원으로는 숭실대와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에 학생이 좀 부족한 교과 및 비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으로 인해서 수능 준비에 소홀하게 되면 정시 기회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수 있는 논술 전형의 6회 지원을 모두 사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상향으로는 그래서 성균관대와 경희대, 그리고 적정으로는 숭실대와 숙명여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수능 성적이 좀 잘 나올 거란 예상 때문에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예, 논술 전형에 지원한다고 해서 논술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학생의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모의고사 성적과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논술 성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 실력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 가지고 충족 가능한 대학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 최저만 충족시키면 이제 지원을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4번의 모의고사를 보니까 학생의 100분위 점수가 최저는 323, 최고는 369까지 나오는데요. 이러한 성적권에서 정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학으로는요. 국어교육의 경우에는 동국대, 홍익대, 상명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학생이 사회복지도 좀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숭실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경기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편차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논술 전형을 통해 지원 전략이고요. 정시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중간에 논술 전형을 한 번 더 치러본다, 기회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고요. 네. 예, 그 학생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이전의 논술 전형은 저는 최소화했으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치르다 보면요, 아무래도 논술고사 신경 쓰다 보면 수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 논술고사는 최소화하면서 수능 이후까지를 바라보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에 우리 학생이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논술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네. 이렇게 해온 걸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수능과 함께 논술 준비도 우리 학생 잘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 대한 그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선생님?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논술 추천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랑 숭실대 특징과 추천 이유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성균관대학교 논술 우수 전형은요, 인문과학 계열에서 100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40에 논술 60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합의 6이고요. 예.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대학은 정시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하는 게 살짝 무리라고 보이는 약간은 좀 부족함이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향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으면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다음으로 설명드릴 숭실대학 논술고사 일자가 겹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원화된 전략으로 추천드리는 건데 바로 뭐냐면 수능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요, 성균관대 논술에 응시하지 않고 숭실대 논술고사에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숭실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는데요. 적정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뭐 논술이라든지 그 외에 그 학생부 교과 성적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에 적정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정시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 정도 대학은 학생이 한 번쯤 거쳐갔으면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전형은 국어국문학과 6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40에 논술 60%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가 최저 등급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겠고요. 예. 정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해볼 만한 대학이기 때문에 보는 건데 만약에 수능을 잘 보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응시하지 말고 성균관대의 논술고사를 응시했으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 등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추천 대학의 좀 폭이 좀 넓은 걸로 보이는데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뭐, 당연히 수능일 걸로 보이지만, 어떤 거부터 이렇게 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학생? 예, 그, 수능이 우선이겠지만, 수능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1순위로 추천드리는 거는요, 수능에서 강점인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채워서 성적을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쌓아놓은 실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한 수학이라든지 기타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수능은 또 이렇게 쉬운 수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실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1순위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2순위는요, 수능에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능에서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뭐 부족한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요. 당연히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능에서 빈출되는 개념이나 유형 중에서 자신이 특별히 약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욕심 부리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만 더 맞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해야 되니까요. 논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시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학생이 수능 중심으로, 정시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논술은
논술의 경향,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올해 실시된 모의 논술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경향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준비하는 거 나머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1학년 때부터 준비해온 논술에 대한 기본 실력으로 논술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니까요. 봉사 시간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봉사활동은요. 봉사활동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봉사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예, 학생이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봉사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없는 거고요. 네. 그 종합 전형 이외의 전형에서 봉사 시간을 반영하는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내 봉사활동만 이수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시간을 채워서 감점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특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 보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받아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뭘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보이나요? 네. 네, 그래요. 도움 많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정시까지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면서 수능도 열심히 마지막까지 준비 잘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학부를 지원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요.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파악하시고 정시 지원선을 고려해서 논술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 실시하는 논술 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시 추천 전형은요. 논술 전형 중심으로 상향으로는 성균관대와 경희대를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는 숭실대와 생명여대를 추천합니다. 대입 합격 전략은요. 수학을 비롯한 수능에서의 강점인 부분을 유지하라 인 것입니다. 수시 지원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수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짤 때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요. 상향과 적정,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그 앞에 사실 윤태영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우리 학생들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그 윤태영 선생님이 상담하셨던 학생의 성적의 이 등락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상향을 지원했을 때는 실제로 이 수시에서 아무런 카드도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적이 안정적인지 좀 불안한지를 가지고 상향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정시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돌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일단 자기가 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대학을 중심으로 본인이 이제 그 정시 전형에 어디를 지원할지를 고려해서 적정 지원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위치를 좀 잘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시 집중 상담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의 그 상담이 막바지 그 지원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윤신혁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수험생들을 위한 2015학년도 적성고사 전형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